안녕하세요. 주익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우리 기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조정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나오죠. 그래서 주주분들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기술의 이제 향방이 어떻게 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뭐 차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투심을 거의 이제 잃어가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의 이런 본질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기술의 본업이죠. 이 본업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경쟁력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 기술의 본업은 더 큰 거인이, 어느 한 거인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우리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까지 같이 선점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주주분들과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은 흔들리실 거 없다.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주식하면서 이런 조정 매년 나옵니다. 단골손처럼 나오지만은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눌렸을 때 내가 여기에서 이 정도 샀다, 한 뭐 2억 3억 5억 더 태워버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이때 얼마 수익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태우실 수 있는 구간인 것은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MMIS라고 해가지고 원전 제어 예측 시스템이죠. 이쪽에 이제 DCS 쪽에 윤곽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올해 8월 달 여름에 우리 기술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와 이제 원전 분산 제어 시스템, 여기에 대한 독점 공급 계약 내용을 지금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MMIS 쪽에 DCS, 이게 이제 분산 제어 시스템인데, 이거를 지금 두산과 독점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앞으로 본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상 안 봐도 비디오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MMIS 파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분산 제어 시스템이 DCS,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전원 인터페이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IO 모듈 네트워크 보호계통 연동,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 기술이 두산에너빌리티와 이제 독점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을 시킨 이 부분은 이제 원전 이 계측 제어 시스템에서 기술적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은 전체 MMIS 파트에서 무려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이 분산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분산 제어 시스템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 우리가 이해를 해봤을 때 이거예요. 뭐냐면은 사람 몸의 신경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뇌에서 신호를 보내죠. 그렇죠. 주먹을 쥐고 뭐 손을 펴거나 할 때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은 이 신호가 신경망을 통해서 전달이 된 다음에 이 신경망이 각 기관에게 신호를 전달해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의 분산 제어 시스템인 DCS는 신경망과도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왜 두산에너빌리티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 기술과 이 DCS에 대해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느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작년 6월 달에 이제 INC에 대한 계열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계측 제어 전문 업체. 이거를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두산이 집중하는 부분은 원전 두뇌에 해당하는 이 제어 계측 시스템 MMIS에다가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산은 여기에서 집중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두산이다라고 해서 독고다이로 다 100%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현대차도 현대차가 차량 부품을 다 만들고 현대차가 차량 배터리를 다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제 외부 협력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차량 한 대를 이렇게 만들어 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의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그러면은 이 설계한 부분을 현대차처럼 어떻게 한다?
외부 협력사에다가 공급을 받는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설계는 다 끝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약방의 감초, 이게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인데 그게 뭐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 기술의 DCS다. 분산 제어 시스템이다. 그 두산이 뭐가 아쉬워서 계약을 했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쉬운 분야가 분산 제어 시스템이고, 지금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검증이 끝났죠. 왜? 세계 네 번째로 이 DCS에 대한 부분 독자 개발했고, 네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지금 시가총액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계측 제어 시스템에서 우진이라는 기업이 독보적인 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안전 검증을 받기까지 꽤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진은 이제 이 신사업을 한다라고 했으니까는 부각이 된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신한울 원전이라든지 내기 공급을 통해서 안정성이 이미 검증이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두산도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독점 공급 계약 체결했고, 근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원전은 대형 원전에서 SMR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SMR 전용의 신경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거 우리 SMR에 대한 DCS도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왜? 지금 무주공산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DCS에 대한 추가적인 지식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에서 야, 그러면은 우리 기술 데려와. 우리 기술이 이제 뭐 바라카 원전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이 DCS 쪽으로 MMIS 쪽에서 윤곽 보였으니까는, 재능을 보여줬으니까는 야, 너 우리 기술 네가 이거 해.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선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두산이랑 독점 공급이거든요. SMR도. 그래서 지금 이 원전 수출에서는요, 특히나 이제 이 미국 원전에 대한 수주를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수출해서 이 DCS와 MMIS 결국 생명줄인데, 지금 좀 미국 원전 호재가 약간 좀 늦게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애시당 초 원전 건설이 민간 주도로 건설이 됐었습니다. 민간 주도로. 그래서 이제 뭐 지난 뭐 텍사스 보글 원전도 마찬가지지만은 민간이 주도를 한 결과였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엔비디아의 수주 잔고가 얼마죠? 하나로 734조 원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가.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전혀 지금 보지 못한 이러한 수주 잔고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피크치일 것이다. 떴다방처럼 그냥 수주 잔고 734조 원 찍고 밀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거는 기본 수주 잔고고 여기에서 부가적인 수주 잔고가 더 지금 쌓여져 있다. 그러니까 734조 원이라는 지금 이 수주 잔고를 엔비디아 언급한 게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은 734조 원의 그래픽 카드를 돌린다라는 반증이잖아요. 그러면 734조 원의 그래픽 카드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전력 수준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원전은 과거에는 민간이 주도했지만은 결국 이 AI가 패권으로 지금 넘어가잖아요. 패권으로.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에너지부, 미국의 정부 주도로, 미국의 연방 정부 주도로 이제 원전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철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페르미 아메리카라든지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오클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부가 계속해서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대형 원전의 사이클은 민간 주도가 아니라 정부 주도, 연방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나올 수 있는 결과물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대미 투자를 했잖아요. 일본이 이제 히타치라든지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제 미국의 SMR이나 대형 원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혀서 이게 두산의 경쟁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기술의 경쟁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일본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레코드 이력을 못 쌓았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형 원전이나 SMR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납기 능력이거든요. 납기 능력이랑 단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JP 모건이나 이제 모건 스탠리 그리고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만장일치로 통일이 된 게 뭐냐면은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에게 상대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JP 모건이 이제 그 국내 그 원전 이 학회에 있어가지고 권위 있으신 분과 얘기를 나눴어요. 왜냐면은 지금 엔비디아 실적도 우려가 되고 그러면은 이거 이제 AI가 버블이면은 전력도 어떻습니까? 아니 전력도 타격이 있잖아. 근데 JP 모건은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고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겁니다. 잠깐만 이렇게 올려서 보시면은 요거예요, 요거. 예, 요 내용인데 이 내용입니다. JP 모건이 경희대 정범진 박사님 원전에 이제 권위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 의견을 재검토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뭐였다 여러분들 비중 확대. JP 모건. 그러니까 JP 모건도 설마. 그러니까 얘네들도 원전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AI 버블로 인해서 아니 설마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제 점검하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권위자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내린 게 비중 확대였어요. 투자 의견을 재확인했다. 어떤 걸로? 비중 확대로.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모듈 제작, 대량 생산, 비용 절감, 납기 단축 이게 이제 네 가지 이렇게 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4분의 4박자가 되겠죠. 이게. 근데 지금 일본은 이러한 대량 제조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좀 불리한 위치에 있고 공급망 중심축이 우리나라 내 생태계 기반으로 될 가능성이 큰 게 우리나라는 4분의 4박자를 만족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JP모건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우리 기술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등에 타서 안정적으로 이제 수주 장고 매출을 이뤄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전 한 기당 이제 DCS 포함을 한 MMIS 금액은 대형 원전에서는 700억에서 1200억. 그래서 이게 이제 가동 원전에 대한 개체 교체 업그레이드죠.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은 200억이 400억입니다. MMIS가 우리 이제 군대 지통실 아시죠? 군대 지통실, 지휘통제실. 여기에 이제 모니터 한 대 크게 놓고 뭐 CCTV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SMR이 이제 한 기당 이 DCS가 포함된 MMIS가 150에서 250억.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수 이제 우리 기술의 DCS를 계산하시려면은 곱하기 0.4를 하시면 되겠죠. 40% 비중이니까 최소. 그럼 0.4, 0.4 하더라도 여러분들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두산이 해외 원전 수출에 성공할수록 우리 기술은 자동으로 그냥 뭐 손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동으로 DCS 매출이 따라붙는 구조가 대형 원전과 SMR에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져간다는 것은 뭡니까? 주주분들이 그냥 비중 늘리시면은 어차피 수주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두산이 이제 뒷배로 있으면은 얘는 저는 이제 3조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뭐 3조에서 2조 사이. 그러니까 시총 2.5조 정도는 되겠죠. 못하더라도. 그럼 시총 2.5조면은 얘는 4배 정도는 가야 되는데. 4배면 얼마입니까? 대략 13,000원은 넘기겠죠. 그러니까 넉넉히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 뭐 증시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뭐 어차피 결국 지나가니까. 어차피 결국 지나가니까는 주주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이 호재 쓰나미를 이제 온 몸으로 맞기 전에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술 좀 끌고 가는 동안 이제 막상 그냥 끌고 가면은 심심하실 수도 있고 좀 분위기가 또 딱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급등이 나올 주식, 이런 급등주들 하나하나 제가 매일매일 꾸준히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 이렇게 시장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도 상당한 수익을 좀 챙겨 가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금요일 새벽 미국장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냐. 목요일 날에 참가하신 분들 또는 수요일 날에 참가하신 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고민이 많으셨는데 일단은 제가 뭐 실력으로 보여드리겠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따라만 와주시면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50만 원의 기적은 10월 1일부터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금요일을 기준으로 34일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누적 수익금은 50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제 900만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뭐 나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자 리스크 관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좀 보여드리자면은, 목요일 날 9시 40분에 이제 눌림목으로 공략을 했던 펩트론 35만 1,000원 이하에서 공략했던 펩트론을 금요일 날 장 개장하고 나서 이렇게 먼저 리스크 관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마진으로 7% 정도 수익을 챙기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는 이제 볼 종목이 없었지만 이제 11시 25분에 신규 상장주였던 비트로넥스텍 이 종목에 이제 수급이 다 쏠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눌림목 남았을 때 17,500원 이하로 11시 25분에 챙겨들었습니다. 그래서 11시 25분이 언제냐면은 요때 음봉으로. 그래서 요때 제가 신호를 드리고 충분히 주가가 더 내려갔죠. 더 내려가서 더 낮은 매수가를 형성해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슈팅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비트로넥스텍이 시세가 나와서 12시 28분 정도에 2만 원 부근에서 14% 수익을 좀 챙기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참가해 주신 주주분들이나 이제 수요일 날 뭐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 주셨는데 댓글도 이렇게 남겨 주셨거든요. 정말 펩트론 공략 좋았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언제 공략을 했냐면은, 자, 어제 11월 20일 날 공략을 한 겁니다. 11월 20일 날 7% 공략. 그리고 다른 분들도 보시면은 G2G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삼익제약, 로보티즈 수익 너무나도 많이 보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제 참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좀 더 많으세요. 근데 막상 참가해 보니까는 생각보다 수익이 잘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 단기적인 매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긴장하면서 하는 투자가 아니라 하루에 잠깐 시간을 내서 소일거리처럼 가볍게 해도 되는 자리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츠로 넥스텍처럼 거래 대금이 충분히 실리고 눌림목 구간 주는 주식들, 이미 모양이 다 갖춰진 요런 자리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자리를 어떻게 저는 좀 파악을 하느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타점이라고 해야 되죠. 주식이 조정이 나올 때 분봉으로 보거나 일봉으로 보거나 어디 타점에서 반등이 가장 잘 나오는지 2015년 상한가 15% 시절 때부터 이렇게 통계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5년 총 36종목 통계를 냈고, 그리고 2016년에도 뭐 세종텔레콤, 쌍방울, 뭐 보성파워텍, 혜태제과식품, 그리고 2017년에도 이제 뭐 DSR 제강, 삼부토건, 크라운에트홀딩스 계속해서 이렇게 통계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 이 기법으로 적용을 시킨 결과 297%, 2016년은 장이 좀 안 좋았어요. 118%의 수익, 2017년은 188%의 수익.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2025년 올해 10월 달까지 다시 한 번 더 다 통계를 내서 이런 식으로 정교화 타점을 뽑아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갖춰진 자리만 들어가니까는 불안할 것도 조급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다가 문자 보시면은 이렇게 손가락 한 번만 눌러주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쏠쏠하게 소일거리처럼 벌어가고 계시니까는 이분들처럼 좀 같이 벌어가 보세요.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간 운영이 되는데요. 저번 1기 때 한 달 앞두고 들어오신 분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셨는데, 이 50만 원의 기적에서 제가 왜 하루 5%를 강조드리냐면요. 5% 수익이 별거 아닐 것 같아도 이게 복리로 쌓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흐름으로 하루 평균 5% 수익만 유지를 하면은 이 50만 원이요. 100일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6,574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50만 원의 기적은 잡초도 바로바로 뽑아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초가 발생할 시 길게 보지 않고 바로바로 뽑아주는데, 자, 이러한 손절을 또 감안을 하고 하루 수익률 3% 정도만 적용을 하더라도요, 100일 뒤에는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460만 원은 빼고 500만 원으로 한번 굴려볼게 라고 하시면은 500만 원에 하루 3% 수익을 100일로 목적을 하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100일 뒤에는 9,6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절반은 쓰고 절반만 또 참여할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몇억 단위로 불어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하게 하루 5%만 천천히 챙겨봐서 요런 수익을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나도 50만 원으로 이렇게 좀 키워보고 싶다. 또는 복리로 차근차근 좀 불리고 싶다. 안정적으로 불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더보기 창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5%죠. 정말 못하더라도 하루 3% 수익으로 자 이런 수익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몸이 항암제 공장이 되는 시대, 그 기술이 지금 조용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암치료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요. 독하든 약하든 결국 몸을 갉아먹는 치료법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제는 몸 속에서 직접 항암제를 만들어 스스로 암을 사냥하는 면역세포를 1시간 만에 생성하는 기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마치 공상과학의 SF가 아닙니다. 실제 전임상 결과가 확인된 mRNA 기반의 인바디 카티 치료제, 그리고 이 꿈은 이미 FDA가 가능성에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누가 이걸 현실로 가져오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도 없이 조용히 양자신약의 알고리즘을 완성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 있습니다. IBM의 양자 컴퓨터 플랫폼에 이름을 올렸고 그 콧대 높다고 소문이 자자하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마저도 콧대가 꺾이면서 이렇게 투자를 집행을 했으며 미국도 주목한 양자 우위 실현에 있어가지고 세계 단 10개 기업 중 하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 유일의 IBM 키지트 공식 양자 알고리즘에 등재가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10개국만 통과한 기술심사 클리어 이 핵심 기술을 신약설계라는 생명과학의 심장부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의 글로벌 양자 신약 알고리즘 등재는요, IBM 키스킷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 키스킷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양자 컴퓨팅 사용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개발 플랫폼으로 IBM 양자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신약 개발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일단 이러한 등재는 양자 선도 기업인 이스라엘 퀘드마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IBM 키스킷 등재는 우리나라 업체 중 양자 신약 우위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접해 있는 업체다라고 평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해당 기업의 대표님은 인터뷰를 통해서 2달 안에 양자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IBM 외에도 미국의 아이온큐와 리게팅 컴퓨팅 플랫폼에 등재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해당 기업은 제약의 판을 바꾸는 조용한 변수 양자 알고리즘으로 이 암을 겨냥하며 mRNA로 면역세포를 재설계하여 AI와 나노 기술을 결합해 병원이 아닌 몸속에서 치료가 시작이 되는 시스템, 이 모든 것을 소프트웨어 단 하나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이 IBM 키스킷은 그들의 기술을 받아들였고 산업은행과 글로벌 10개국만 통과 가능한 이 기술 심사까지 깔끔하게 지금 클리어를 받았죠. 우리는 늘 미래가 당연해진 뒤에야 그것의 시작을 후회하죠. 마치 원전이나 조선처럼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하나오션 그리고 알테오젠 펩트론도 모두 누군가가 처음 봤을 때는 그저 조용한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거들떠도 보지 않았죠. 반대로 주가가 급등하니까 거들떠 본 거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는 그보다 더 큰 가능성과 더 깊은 기술을 품은 기업이 조용히 눈앞에 있고요.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직전 고점 49,500원 대비 현재 주가는 반토막 이상 나 있지만 영업이익은 이렇게 좀 보시다시피 꾸준한 지금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은 20%, 유보율은 자본금 대비 3,179%로 최근 이더리움을 비롯해 비트코인 매입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약바이오 주식주에서 이례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싼 바이오 주식이 아니라 가장 비싼 시장에 가장 싸게 진입할 기회가 지금 이 차트와 재무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온큐 CEO가 경고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시대 이제 몇 분기 안에 도래한다. 단순한 전망이 아닙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직접 돈과 기술을 집어넣은 바로 그 영역, 양자신약. 이 기업이 실패하면 과학이 늦는 것이고 성공하면 세계가 따라올 기술이 됩니다.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주고 싶은 이 주식, 더 이상 길게 설명할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엄연한 사실은 주가는 미래 가치의 반영이거든요. 하지만 이 회사는 최고의 초고속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공시나 뉴스 등 언론에 이러한 지금 노출 자체를 자제하고 있으며 사업 보고서상에 중요한 계약만을 남기고 있어 현재까지 파악된 이런 사실들이 부각이 될 경우 오히려 더 쉽게 예상보다 날아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정확히 양자신약 알고리즘의 성과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면 이 성과로 개발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들이 2중항체를 넘어서 3중항체, 4중항체, 심지어 5중항체까지 어떻게 뻗어나가든지, 또한 외국계와 기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시가총액이 유보율보다 낮은 이 기업. 다만 현재 걱정되는 것은 너무나 이 독과점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행복한 비명뿐이며 작은 재료에도 예민하게 급등으로 반응하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철철 넘치는 이 급등의 에너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